네, 안녕하세요. 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S3나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같은 객체 저장소에 저장된 파일 형식을 어떻게 하면 판다스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빠르게 그리고 쉽게 불러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객체 스토리지는 중앙화된 데이터 저장소의 역할로 굉장히 많이 쓰이죠. 특히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 때 파일 형식으로 객체 저장소에 저장을 하게 되면 비용도 저렴하고 안정성도 굉장히 높고요. 조회를 할 때 데이터 프레임 같은 테이블 형식으로 바로 불러와서 이후 후처리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으로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게 바로 S3와 같은 객체 저장소인데,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의 어떤 저장소에 CSV나 파켓 형식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을 때 이를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조회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그 클라우드 전용 라이브러리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AWS 같은 경우는 보토3를 사용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런 전용 라이브러리 사용하지 않고 판다스 라이브러리 하나만 딱 사용해가지고 객체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형식의 데이터들을 바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식의 테이블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S3 버킷에 이렇게 샘플 데이터를 넣어놨어요. 하나는 CSV고요. 하나는 파켓 형식으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파이썬으로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중간에 신원 인증이 필요해요. 이 신원 인증은 바로 IAM이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가능한데, 바로 그 서비스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IAM 가서 유저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유저를 하나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Create 유저 누르고요. 유저 이름은 판다스로 하겠습니다. Next 하고 Add 유저에 일단 아무런 정책도 연결하지 않고 바로 Next 눌러가지고 Create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판다스라고 하는 유저가 잘 생성이 되었죠. 안에 눌러서 보면 아무런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이 유저를 통해서는 AWS 안에 있는 어떠한 작업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일단은 권한은 나중에 연결하기로 하고 Security Credentials 가가지고 액세스 키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AWS 리소스를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세스 키를 통한 인증 과정이 필요한데, 이 액세스 키를 여기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Create Access Key 해서 CLI 선택하고요. 맨 밑에 체크박스 선택한 다음에 Next 눌러줄게요. 그 다음 태그는 그냥 비어있는 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누르고, 여기에 보여지는 것은 지금 만들 때 최초로 한번 보여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CSV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를 해서 여러분들 로컬에 저장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장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구글 콜앱으로 갔습니다. 구글 콜앱에 제가 조회할 수 있는 코드를 다 세팅을 해놨는데, 일단 라이브러리부터 설치해 볼게요. 파이썬 판다스로 S3에 있는 자원들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라이브러리 두 개가 필요합니다.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지나니까 금방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밑에 코드를 보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CSV 파일을 하나 읽어볼 거예요. 자, S3에 저장되어 있는 이 포켓몬.csv 파일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게 되면 판다스의 read csv를 바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파라미터로 S3 파일의 경로를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로는 이렇게 체크하고 copy S3 URI 누르면 경로 복사가 되겠죠. 눌러서 여기에 바로 복사해 주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원래 이 CSV 파일이 여러분들의 로컬에 저장되어 있으면 그냥 이걸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토리지 옵션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는 인증 과정을 포함시켜 주어야 돼요. 자, 여기 키와 시크릿에 우리들이 앞서서 다운받았던 IAM의 키와 시크릿 키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 UI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복사를 해가지고 각각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줬고요. 네, 이 키는 보안적으로 안전한 곳에 항상 보관을 하셔야 되고, 어딘가 GitHub에 올라간다든지 공개된 저장소에 저장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 S3 안에 저장된 포켓몬.csv 파일을 판다스로 리드 하는데 스토리지 옵션스를 포함시켜가지고
쿼리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켜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되면 퍼미션 에러가 났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IAM 쪽에 판다스 유저를 생성할 때 아무런 권한도 주질 않았죠. 그래서 S3에 있는 파일을 조회하기 위한 적절한 권한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예요. 권한도 같이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dd Permissions 누르게 되면 세 번째 눌러서 권한을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요. S3 Full이라고 쳐서 S3 Full Access를 권한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3에 대한 모든 작업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권한이겠죠. 자, 이렇게 권한이 부여된 다음에 코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S3에 저장된 CSV 파일이 이런 식으로 잘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비단 CSV뿐만 아니고 판다스로 불러올 수 있는 파일 형식이라면 다 동일한 방식으로 불러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파켓 파일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pd.read packet 해서 여기도 스토리지 옵션스 그대로 명시해 주고요. 경로를 첫 번째 파라미터에 던져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tips.packet 이 파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RI 복사를 한 다음에 위에다가 붙여주고요. 스토리지 옵션스는 위에 적은 거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복사해서 실행시켜 볼게요. 이렇게 되면 tips.packet 파일도 잘 읽어와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로컬이 아니고 S3라고 하는 클라우드의 객체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로컬 파일을 다루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단 스토리지 옵션스에다가 AWS IAM 키 정보를 명시해서 같이 던져주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읽었으니까 저장도 해볼게요. 자, 위에 df를 보게 되면 tips 파켓 데이터가 df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toCSV로 해서 CSV 파일로 다시 저장을 해볼게요. 스토리지 옵션스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하고요. 경로만 잘 던져주면 되겠죠. 경로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샘플 데이터셋 tips test.csv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도 잘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코드는 잘 돌았고요. 여기 새로 고침을 해보면 tips test.csv라고 파이썬 코드가 돌아서 생성된 파일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toPacket도 동일하게 가능하겠죠. 스토리지 옵션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경로도 tips test.packet으로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packet 하고 파켓은 기본적으로 CSV와는 다르게 압축 형식의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 엔진과 컴프레션 옵션을 추가를 해주셔야 제대로 저장이 됩니다. 이것도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해서 새로 고치면서 보게 되면 tipstest.packet이라고 파일이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켓 파일을 쓰게 되면 가장 장점이 파티셔닝을 적용해서 저장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위에 보게 되면 데이가 목금토일 밸류 4개가 있어요. 이 데이를 기준으로 파티셔닝해서 쪼개게 되면 각 요일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폴더로 쪼개어져 가지고 그 이하 단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파티셔닝이라는 기능인데 파켓 형식의 파일을 다룰 때만 파티셔닝 적용이 가능합니다. 파티셔닝 적용해서 저장하는 것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toPacket이랑 거의 코드가 동일한데 조금 다른 점은 여기 partition call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하나가 추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파티셔닝 기준이 될 컬럼의 이름을 같이 던지게 되면 그 컬럼의 유니크한 밸류에 따라서 폴더가 쪼개어져서 그에 맞는 데이터가 폴더 각각 아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로로 던져주도록 할게요. tips partition. 파티셔닝에서 저장하게 되면 아래로 경로가 쪼개지기 때문에 특정 파일 이름으로 저장할 수는 없고 경로를 명시해서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자, 파티션 컬럼은 day가 되겠죠.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이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tips partitio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져서 안에 보면 각각 요일별로 폴더가 쪼개어져서 그 안에 그 요일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파켓 형식으로 각각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S3 객체 저장소에 저장된 파일들을 AWS 전용 라이브러리인 보토3 라이브러리의 도움 없이 판다스 라이브러리 하나만 가지고도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읽어오고 또 데이터 프레임을 바로 객체 저장소에 저장하고 하는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로컬에서 파일을 다룰 때랑 거의 동일한 형식의 코드였는데 중요한 점은 IAM 유저에 대한 크레덴셜 키 값을 여기 스토리지 옵션스 파라미터에 명시를 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 부분만 명시를 해주시게 되면 S3를 마치 우리들의 로컬 파일 스토리지인 것처럼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